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 내지는 경선 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북을 정봉주 공천 취소 이거를 확정을 했습니다. 의결을 하고 박용진에 대한 박용진이 이걸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거의 기각을 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전략 경선을 실시한다. 그래서 당의 전략공관위원회가 이제 추후 이 일정을 공개를 하고 그 후보자를 공모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뭔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공천을 취소를 했을 때 영상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항에 따르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이인제 방지법의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박용진이 무소속으로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댓글로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한 분의 댓글은 죽기 전에는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죽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취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공천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그 선관위,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지역 선관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선관위에 또 문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그 지역 선관위 관계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들어보시고 나서 법적으로 뭔가 명쾌하다, 깔끔하다, 그거는 네가 얘기한 게 틀렸었구나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에 공직선거법 57조의 2 그걸 한번 다시 읊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57조의 2항 당내 경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즉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따져보면 박용진은 당의 선거구의 같은 선거구 서울 강북을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정봉주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중요한 건 등으로 그 외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뭐 이런저런 사정 그리고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박용진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이제 지적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통화 녹음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항의 경선 네. 후보자로서 네.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네.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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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뒤에 기술을 보면은 네.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네.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하는 그 경선 후보자로서 아니 참여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는 네. 후보자예요. 말 그대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요.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 후보자잖아요. 후보자예요. 여기 당내 경선의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경선 후보자라 나오고 네.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는 저희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보자로 선출됐는데 만약 그분이 이제 뭐 사퇴 사망하거나 뭐 피사권 상실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뒤에 예. 자격을 상실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네. 후보자가 사망했다? 아니 제가 이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사망했었는 그 후보자가 예. 후보자가 사망해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본문대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예. 그러니까 그 사퇴 만약에 그러니까 후보자로 선출됐는데 사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인 거 이게 지금 아니, 잠시만요. 네. 아니,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요. 예. 그 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네. 그, 당의 정당의 경선 후보자로 참여했지만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 네. 이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후보자 잠시만요. 근데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뒤에 네. 조항이 단서 조항이. 예. 근데 후보자가 사퇴하고 사망하고 피선거권 자체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후보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피선거권 자체가 없는데 예.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으로 그러니까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게 후보자로 선출됐는데 피선거권이 상실된 걸 확인할 수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거나 네. 그래서 그 특정인이 자격을 상실했다. 네. 후보로 선출됐다는 그 자격 자체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후보라는 게 경선으로서 이제 후보자로 선출이 된 거, 그러니까 후보자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선출이 된 거지. 그분이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요 부분은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저희도 그럼 요거 부분을 저희도 시에다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바로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르시겠지만 예. 저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여쭈어보시는 거는 이게 지금 후보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네네.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네네.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네네네. 다시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지역 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자도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고 저한테 회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이 통화 상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로는 저기 개인 사정으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사퇴나 사망, 당적 이탈이나 변경 이런 개인 사정이다. 개인 사정만 해당되는 거다. 공천 취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 그 뒤에 등 있지 않습니까? 등에는 이 공천 취소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법조문 어디에 나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 법조문에 없는 내용을 누가 이렇게 임의로 자의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 사정에 해당한다는 그 내용 자체도 없고 등에 공천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법률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또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또 관계 부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질의를 해갖고 회신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어쨌든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 왜 어쨌든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거나 이런 거 없었을 경우, 심각하게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을 경우 정당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정당의 당원과 당규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상실됐을 때 그 경선이라는 그 후보자 선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효화됐을 때 그 해당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박용진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라는 거는 정말 그걸 말도 안 되는 게 예전에 200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이 응답을 한 게 있습니다. 답변을 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공천 대상자와 탈락자가 구분되어 공시된 이후에 전략지역으로 결정되고 전략공천으로의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의 경우 전략공천 이전에 이미 당내 경선에서 탈락이 확정된 사람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2006년 5월 15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에 고 모 씨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2006년 5월 15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후보자로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 또는 경선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그 경선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해서 출마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경선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의 공직 후보자 추천, 정봉주가 선출된 그 경선, 기존 경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거에서 당선자가 당선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럼 차점자가 그 당선자 신분을 승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어떤 사람하고 선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당선 취소됐다고 해서 제가 당선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 왜 재선거를 합니까? 기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기존 선거를 무효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박용진이 이의를 제기한 정봉주 공천 취소 전에 재심을 요청한 그 선거, 그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그거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뭐 그럴 경우에는 박용진 같은 사람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취지의 답변을 이미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박용진은 당에다가 이런 지금 이의 제기를 해놨습니다. 재심 요청을 한 게 정봉주 측의 여론 왜곡 의혹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강북을 지역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그 주말에 정봉주 측에서 주말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하고 여론조사 실시 19분 전에 뭐 여론조사가 오면 꼭꼭 받아라.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으로 설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은 정봉주 측에서 단체 대화방에 휴대폰 그 요금 청구서 그 청구지를 주소를 강북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안내가 됐다. 그래서 안심번호 여론조사 이걸로 갖다가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이 여론 왜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 경선 이런 거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고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바로 기각했습니다. 이 전략 경선을 실시한다는 이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이 재심위원회에서 이걸 기각했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시 선관위는 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박용진은 자기의 재심 신청 접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경선이 규정상 마무리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봉주의 공천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선 자체의 효력을 당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법적 문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이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탈당해서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게 바로 선관위 아까 그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이 지금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전략 경선에 임하지 않고 출마를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은 정봉주의 막말, 가정폭력 등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공심위가 이걸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부적격자를 갖다가 경선에 올렸다. 자격 없는 사람을 경선에 올렸으므로 애초에 이 경선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글쎄 정봉주의 그런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당규가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아까 선관위의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역 선관위도 그랬고 중앙 선관위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는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정당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게 중앙 선관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선관위가 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 선관위 문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해도 개인 사정 이렇게 운운하고 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공천이 취소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선관위는 일단 정당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공천이 취소됐을 경우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이미 내린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 법률을 보는 직원들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선관위한테 이 공직선거법 유권 해석 권한이 있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건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아직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해석이 가지각색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당원과 당규에는 경선 결과를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규정, 기준은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를 선출하고 박용진을 탈락시킨 그 경선의 결과를 무효화했고 새로운 경선을 지금 시작한다고 밝혔고 정봉주의 공천을 취소했고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경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기존 경선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그쪽의 또 주장일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진이 제기한 경선 절차상 문제점, 부정경선 의혹 등의 법적 문제점, 선관위 해석이 설득력이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가 아예 없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박용진이 이재명과 찍명에 의해서 정말 자기가 배제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소속 또는 타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그런 모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 크다. 박용진이 새로운 선례를 하나 만들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분명히 선관위가 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선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이건 지금 박용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박용진이 후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후보자 접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일단 거기부터 판단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사법부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용진이 한번 선례를 남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면서 이 법조문의 문구 자체와 지금 선관위의 해석, 선관위의 사실상 정당에 맡겨야 된다. 그럼 법이 왜 있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상당히 엉망진창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애매모호하다. 이 애매모호한 그 틈새를 누가 먼저 한번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